안녕하세요. 프리한사시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시작인데요. 상반기에 고생 많이 하신 만큼 홀가분하게 여름 휴가 다녀오시길 좀 바라겠고요. 물론 또 가셔서 애들 케어 하시면서 육아도 하셔야겠지만 최대한 휴가를 즐기시기를 제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예고드린 대로 크록스에 대한 공부 내용을 좀 공유 드려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와이프가 이제 크록스 한 켤레를 사주면서 제가 크록스를 경험을 해보게 됐고, 제가 좀 관찰을 많이 해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크록스를 신더라고요. 그래서 이 못생긴 신발을 왜 신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좀 공부해봤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크록스를 직접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궁금증 해소 알에 대한 욕구 차원에서 한번 좀 공부를 해봤고요. 아무쪼록 크록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제가 이제 크록스를 신으면서 의문점을 가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크록스의 경쟁력이 뭘까? 그리고 크록스의 브랜딩 전략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음은 이런 단순한 제품에 진입 장벽이 없을까? 왜냐하면 이 고무 제품, 실제로는 고무 제품이 아니었지만 다른 회사들도 똑같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세 번째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뭐 재택근무나 그다음에 원마이웨어 같은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크록스의 이런 인기가 지속 가능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좀 생겼고요. 네 번째는 만약에 지속 가능하다면 현재 주가가 기회인지 아니면 트랩인지 주식쟁이 입장에서 또 주가를 살펴보고 매력 있는 주식인지를 좀 살펴보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관점에서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크록스는 어떤 회사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미국의 신발 회사고 주로 고무신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정의인데 실제로 고무 제품은 아니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화학 제품 그리고 폴리우레탄 계열의 레진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록스 코리아도 공식 온라인 스토어가 있고 보시면 이러한 라인업들을 좀 볼 수 있고요. 그 캐치프레이즈가 Come as you are 라고 굉장히 좀 잘 지은 것 같은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본인들이 예뻐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본인들의 정체성, 본인들의 생김새, 실용성과 편안함을 강조한 이런 생김새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점들을 부각시켜서 조금 더 정체성을 확립하는 전략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보면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대표 제품인 클로그에서 발생한다고 좀 되어 있는데 클로그라고 하면 요런 뒤에 발목을 잡아주는 고리 같은 형태가 클로그가 되겠고요. 사실 이 클로그가 80%라고 하지만 조금 이 말이 의미가 없는 게 이 클로그가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제품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애들 제품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찍찍이라고 하죠. 그런 길이 조절이나 좀 더 타이트하게 해줄 수 있는 걸 붙인 것도 있고 정말 여기도 보셨지만 무궁무진한 클로우가 있기 때문에 특정 제품에서 80%가 나온다기 하기보다는 특정한 제품 형태의 다양한 디자인과 다양한 형태의 클로그 결국엔 뒷발을 잡아주는 고리가 있는 형태의 제품에서 80%가 나온 거고 나머지 20%는 뭐 슬리퍼라든지 아니면 뭐 샌들 클로그와 다른 형태의 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장신용품인 지비츠 같은 제품에서 나머지 20% 매출이 나온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연역별로 주요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 하거든요. 2002년에 일단 회사를 창립했고요. 그리고 현재 크록스의 편안함 그리고 컴포트의 대명사가 됐던 크로스라이트라는 소재를 개발하게 되고 이 소재는 폼 크리에이션이라는 화학 회사에서 개발했고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크로스라이트라는 고유한 제품명을 좀 만들었고요. 어, 이 회사 창립은 3명의 창립자들이 창립을 했지만 2005년에 조금 빠른 시점에 전문 경영 시스템으로 전환이 됐고요. 2006년에는 그 크록스를 꾸미는 지비츠라는 그런 아이템을 만드는 회사를 좀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비츠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크록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2006년부터 2017년까지는 그닥 두각을 많이 못 드러내는 브랜드였는데, 왜냐하면 본인들의 못생긴 신발, 그러니까 실용성과 그다음에 편안함을 내세운 초기의 모토를 망각하고 조금 더 이뻐 보이는 신발로 다가가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던 기간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주가를 보더라도 2008년 금융위기 때 1달러를 찍고, 사실 50달러 이상 가던 게 1달러 쭉 찍고 쭉 2017년까지는 횡보하는 그림을 좀 볼 수 있고요. 전문 경영인인 앤드류 리스가 2017년에 부임을 하면서 현재 캐치프레이즈인 Come As You, 결국에는 더 예뻐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본인들의 편안함과 그 다음에 컴포트를 내세운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정체성을 확립한 그런 브랜드 전략을 좀 세웠고요. 그 이후로 조금 미약하나마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로나 이후에 소위 떡상을 했죠. 왜냐하면 그 재택근무나 이런 원말웨어 트렌드가 좀 강해지면서 떡상을 했고, 현재는 뭐 유동성 축소나 금리가 높아지면서 많이 주가가 내려온 모습이고요. 그 배경에는 헤이두드라는 이탈리아 브랜드를 조금 높은 가격에 인수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벤트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회사 창립은 콜로라도에서 좀 됐고요. 린든 헨슨과 스콧 시멘스 그리고 조지 베데커라는 이 3명의 사람이 회사를 창립하게 됐습니다. 창립했던 배경은 서핑 중에 물을 잘 빠지는 신발을 고민하다 크록스를 만들었고, 이 크록스라는 브랜드는 물과 육지에서 동시에 생활 가능한 크로코다일을 모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창립부터 디자인보다는 착용감에 좀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못생긴 디자인이 좀 나온 것 같고요. 2004년에는 폼 크리에이션이라는 회사를 화학회사를 인수했는데, 이 회사에서 크로스라이트라는 소재를 좀 개발했습니다. 이 크로스라이트라는 소재는 폴리우레탄계 합성 수지로 특수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무가 아니고 합성 수지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크로스라이트는 향후에 라이트라이드라는 소재로 좀 개발하고 조금 더 진화하게 되는데, 보시면 크로스라이트가 170g이었는데 라이트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110g이기 때문에 이런 경량화 측면에서 조금 더 진화를 했고요. 크로스라이트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초경량, 그리고 쿠션감, 그 다음에 냄새 저감, 그 다음에 통기성, 끈적임 방지 이렇게 좀 돼 있고, 보시면 여기 라이트 웨이트라고 초경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폼 투 풋 서포트에서 변형이 되면서 발바닥의 모양에 따라서 지지를 해주는, 그래서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더월 레지스탕트는 냄새나 끈적임을 좀 방지해주는 소재의 특성을 가졌다 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단순 화학 제품이지만 조금 더 소비자들한테 밸류를 제공하고 편안함과 그 다음에 쾌적함을 제공했던 이 소재의 특수성이 크록스의 경쟁력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좀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회사를 인수했던 거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셀프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요. 최근에 제가 바닷가 근처에 가면서 첫째 아들의 크록스를 좀 빼먹고 제가 짐을 싸는 바람에 이 슬레진저의 10,000원짜리 제품을 좀 사게 됐고요. 그래서 우연한 계기지만 이 두 제품을 좀 무게를 좀 제가 재봤습니다. 그래서 이 10,000원짜리 제품은 204g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크록스, 첫째 아들의 크록스는 117g이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운 경량화를 이룬 거를 볼 수 있고, 실제로 겁나 가볍긴 가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그 저울에 재본 수치를 제가 표현했고, 제가 음식용 저울이었기 때문에 와이프가 이 방송을 본다면 제가 깨끗이 닦았다고 한번 제가 강조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지비츠를 인수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크록스를 신던 사람인데 크록스를 보면 이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멍을 액세서리를 끼우는 용도로 해서 이 액세서리를 개발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게 커스터마이징과 개성 표현의 수단으로서 지비츠가 굉장히 역할을 좀 했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 지비츠의 미래 성장성 그리고 개성 표현 측면에서 이 못생긴 외모를 보완시켜줄 측면에서 지비츠를 단숨에 120억의 매각이 아니고 매입을 했고요. 이분들이 이제 돈방석에 앉은 분들이 매각을 크록스에 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이게 진짜 노다진 게 요 5개에 16,900원이거든요. 요거 꾸미는데 사실 신발 가격이 5만 원인데 이 5개가 16,900원이면 마진율 측면에서는 이 지비츠가 굉장한 마진이라고 좀 볼 수 있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비츠 매출이 매년 더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못생긴 외모를 보완해주는 측면과 그리고 본인의 개성 표현을 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측면에서 이 지비츠의 존재가 크록스의 굉장히 큰 존재라고 좀 볼 수 있고 신의 한 수였다라고 좀 평가가 됐고요. 못생겼지만 개성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크록스만의 생태계를 만들다.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의 액세서리 시장이 국내에서 2조에 달할 정도로 액세서리 시장이 큰데 제품을 가진 회사에서 이런 액세서리 시장까지 인수를 하면서 본인의 사업 영역으로 포트폴리오 영역으로 가져온 것은 굉장히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소비자의 니즈 측면에서도 굉장히 잘한 결정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전문 경영인인 앤드류 리스가 취임한 부분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크록스가 초기의 성공에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저 그런 브랜드로 유지된 기간이었는데 앤드류 리스가 오면서 Come as you are. 우리의 정체성은 편안함이지 패셔너블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 이 부분에 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에 회사가 조금 더 편안함 그리고 실용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제품을 개발하는데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록스는 그 충성층도 많지만 그 안티층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터부시한치 않고 받아들이는 열어놓고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라고 하는 정책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런 이슈를 즐기는 그리고 그 이슈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영리한 전략을 실시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리스가 얘기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런 회의론들이 본인들한테 도움이 됐다는 거죠. Critically important to success of Crocs. 왜냐하면 to us that's not a failure.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That's a win. 이런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논쟁 자체가 브랜드의 인지도를 올리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It creates media and it creates attention and that's really good for the brand. 굉장히 영리한 그런 브랜드 전략 그리고 시장에서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 열어놓고 받아들이고 미디어의 노출이라든지 이런 인지도를 높이는데 영리하게 좀 활용한 부분이 있어서 앤드류 리스가 취임한 것은 크록스에 조금 더 전환기를 맞이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라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부터 2020 코로나 이전까지 미약하나마 그 주가가 미약하지 않죠 사실은 10불 이하에서 거의 50불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앤드류 리스의 경영 전략이 제대로 먹혀 들어갔다고 저희가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코로나 위기인데요. 결국에는 코로나 발생한 시점 이후로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 배경에는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의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신발을 찾는 니즈가 발현이 됐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편안함과 스타일, 원마일웨어 트렌드가 반영이 되면서 크록스의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고 좀 볼 수 있고 코로나의 직접적인 수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재택근무가 일상화됐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외출 횟수를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원말 외의 인기는 지속되는 걸로 풀이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2020년에 거의 40불, 50불에서 180불, 138불, 180불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의 6배, 6배 내지는 4배, 6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4배 정도의 상승이 이렇기 때문에 엄청난 코로나 수혜주라고 저희가 좀 인식할 수 있고 실제로 그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정말 코로나 기간에 승승장구를 했고 그 배경에는 코로나로 인한 수요의 증가, 매출의 증가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벤트는 헤이두두를 인수했다는 건데요. 헤이두두는 브랜드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21년 매출이 5.7억 달러인데 인수가가 25억 달러. 그래서 조금 비싸게 샀다는 시장의 평가가 좀 있습니다. 다만 크록스의 연간 순이익이 7.3억 달러이기 때문에 크록스의 연간 순이익 측면에서도 비싸게 브랜드를 인수했다라고 좀 시장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 하락에 조금 요인이었지 않나라고 좀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브랜드 포트폴리오 다각화라는 측면, 그리고 이 브랜드가 단숨에 21년에 10대들이 선호하는 신발 9위에 차트인이 되면서 미래 성장성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조금 비싸게 사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브랜드 포트폴리오 측면이나 헤이두두가 MZ 세대에 어필하는 그런 충성도 측면에서 굉장히 괜찮은 구매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사실은 뉴발란스가 락포트를 인수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파산을 했습니다. 왜 파산을 했을까? 왜냐하면 락포트도 저도 신어봤는데 굉장히 편한 신발입니다, 사실. 근데 이런 포멀한 신발들이 이제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게 사실은 제가 이 락포트의 파산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형님들도 이제는 복장, 넥타이도 안 매시고 양복도 안 입으시기 때문에 이런 신발을 신을 오케이션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도 운동화를 신고 출근하고 신어봤자 아까 말씀드린 헤이두두 같은 캐주얼, 조금 더 캐주얼한 신발을 신기 때문에 시대적인 흐름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리 신발이 편하더라도 이런 락포트와 같은 신발들이 설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반바지까지 입고 출근하는 마당에 이런 신발을 신을 일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헤이두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캐주얼 신발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락포트 대비해서는 괜찮은 결정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크록스의 연역 연역별로 일어난 이벤트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코로나가 종식된 이 시점에서 크록스가 이런 매출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찰 측면에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서 한번 공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크록스 영상, 크록스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